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환경위생학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자, 요번 시간부터 실기 강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기 강좌의 1강부터 한번 출발을 야심차게 한번 해볼 텐데, 자, 야심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기 공부했던 거 그대로 실기에서 공부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필기에서 배웠던 이제 뭐 수질의 내용들, 그다음 이제 대기의 내용들, 그다음 이제 뭐 위생의 내용들, 뭐 실내 뭐 환경을 잘 관리하는 그런 위생의 내용들이 조금 세분화돼서, 그러니까 오염이 생겼으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오염의 형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아주 살짝 들어갈 거예요. 아주 살짝. 그러니까 응용이랄 것도 없고 필기 공부한 거에서 난이도가 진짜 한 0.5% 정도 올라갔다. 이런 아주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필기 때 뭐 생소한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보였다고 하면은 실기 때는 그 용어들이 그대로 또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 익숙한 마음으로 내려막길로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편안한 마음으로 고탄력 그대로 쭉 실기까지 저랑 같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강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는데, 첫 번째 환경 측정이라는 좀 파트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공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기. 자, 공기의 성분하고 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필기 때부터 했죠. 그래서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1%, 그리고 탄산가스, 요거는 이제 CO2를 얘기하는 겁니다. 0.04%고, 요거를 갖다가 ppm 단위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ppm이라는 거는 100만 분의 1, 얘는 100분의 1이니까 만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0.04%에 만을 곱하니까 400ppm. 그래서 CO2는, 탄산가스는 대기 중에, 이 공기 중에 한 400ppm 정도 존재하고 있다. 퍼센트로는 한 0.04%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평균 문자량은 28.84. 그래서 약 한 29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공기 밀도는 1.29g/L인데, 요거는 이제 표준 상태 기준이에요. 표준 상태라는 거는, 그렇죠, 표준 상태는 0도씨면서 1기압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기의 성분과 농도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의 수직 구조를 볼 텐데, 자, 대기는 제가 그림을 좀 먼저 그려보면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그리고 열권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지구입니다. 자, 대기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공기인데, 또 공기하고 대기 차이점이 뭐야? 지구가 중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물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 공기들도 끌어당겨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이 공기들, 지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이 공기들을 갖다가 대기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것들이 층마다 좀 성질이 다른데, 자, 층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림을 제가 좀 조금 이상한데, 자, 이렇게 돼 있고, 각각을 써보면 여기가 이제 대륙권,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성층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열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열권서부터 뭐 거의 이제 우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을 한데, 자, 보니까 대륙권 보니까 여기는 넓고 여기는 짧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그림을 삐뚤게 그린 게 아니라 일부러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짧고 여기는 길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은 햇빛을 쬐을 때 햇빛이 많이 받는 적도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극지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극지방은 좀 춥고 이쪽은 덥죠. 우리가 더울수록 공기는 위로 상승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공기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죠?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다시 밀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공기들은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고 이 공기의 수직 운동을 갖다가 우리는 대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기의 수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권역을 갖다가 대류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얼마나 되냐면 0에서 12km가 되는데 위도 및 계절에 따른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온도가 더운 적도 지방, 아프리카 이런 데잖아요. 굉장히 계속 해가 많이 쬐죠. 많이 쬐면 공기가 상승이 많이 되고 하강도 많이 되고 이 대류의 정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16km나 되는 거고 이 대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극지방은 8km밖에 안 돼서 요 평균 정도 길이가 요게 12km가 되는 겁니다. 16, 8 돼서 평균 한 12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11점 얼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2km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대류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기상현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기상현상이 뭐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뭐 안개가 끼고 뭐 등등등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자, 수증기가 이 대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뭘로 내려와요? 비로. 오다가 얼면 눈으로. 눈 됐다가 다시 녹으면 뭐 진눈깨비로 뭐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기상현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대류권은 기상현상이 존재하는 권역이고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차가워져서 또 내려와요. 내려오면 또 올라가요. 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기에서는 불안정하다라는 게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에요.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어떤 오염물질을 불안정한 대기에다 떨어뜨렸을 때는 이 오염물질이 이 오염물질 기체라고 가정했을 때 같이 공기하고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오죠. 그러면 자, 올라가는 동안에 이 오염물질의 농도는 희석되면서 낮아지는 거죠. 혼합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하다라는 건 공기의 혼합이 많다라는 거고 공기의 혼합이 많다라는 거는 대기의 오염이 많이 희석되기 때문에 오염 농도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류권에서는 불안정하면 불안정할수록 더 오염의 정도가 낮아진다. 자, 미리 기억을 하겠습니다. 뒤에서도 또 나올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류권. 그럼 대류권은 무슨 안정이라고 불안정이라고요? 불안정. 기상현상 존재하고 고도가 0에서부터 12km. 다음 권역으로 가보죠. 성층권이 되는데 성층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왜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뭐 오존층이다. 또는 비행기가 뭐 성층권에서 다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행기가 왜 다닐까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럼 왜 안정적일까요? 여기는 오존 때문에. 그럼 오존이 왜? 오존은 햇빛 중에서도 특히나 자외선을 흡수를 하는데 자외선 흡수하는 범위가 특히나 한 200에서 280 나노미터의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유해자외선입니다. 유해자외선. 그러니까 자외선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뭐 자외선 뭐 UVA, B, C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파장이 점점 작을수록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투과력은 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투과력이 강해지면 이게 피부로 들어오면 피부염, 피부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애들은 굉장히 피부염, 피부암을 유발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그대로 들어오면 지구의 생물권이 피해를 입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누가 막아주냐면 성층권에 있는 오존이라는 애가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오존은 왜 생겨? 이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시험 문제에 출제되진 않는데 자, 원래 O2가 굉장히 많죠. 21%나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있는데 얘가 대류권보다 이제 높이가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러니까 햇빛하고 더 가까워지니까 여기서 자, 햇빛이 쬐니까 요 O가 하나하나로 이렇게 쪼개져요. 근데 이제 화학에서는 하나가 됐을 때 나 하나라고 표현해주기 위해 여기 점을 붙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읽냐면 라디칼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O 하나짜리가 아니라 O 라디칼 또는 뭐 산소 라디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 라디칼, 산소 라디칼. 자, 산소 라디칼 하나짜리가 되니까 이 하나짜리랑 공기 중에 있는 지금 O2랑 결합하니까 O가 하나, 둘, 세 개 되는 거죠. 그래서 O3. 이 바로 오존이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햇빛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오존이 많이 만들어지고 오존은 이 유해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저 유해 자외선을 잘 흡수하니까 온도가 더 층이 위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 쭉 가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자,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쪽이 이제 높이 고도고 이쪽이 온도면 자, 고도가 올라가면 따라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대륙권에서는 자, 밑에가 온도가 높으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위에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공기가 하강합니다. 올라가고 하강하고 이게 반복되는데 성층권에서는 올라가면 나보다 더 뜨거워. 계속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온도가 높아요.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그대로 윗공기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애들은 차가워요? 위에보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기가 그대로 안정적으로 여기 가만히 여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정적이죠. 대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오염물질이 있다고 하면 오염물질 혼합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층이 되는 거고 다행히도 오염물질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는 게 대륙권을 위로 올라가면 다시 여기서 하강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이런 안정층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성층권은 이 중간쯤에 25에서 30km 정도 구간에 오존이 굉장히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그때 오존 농도가 한 10ppm 정도 되는데 그 25에서 30km 층을 오존 라인 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오존층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오존층에서 거의 대부분의 자외선을 잘 흡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권으로 넘어가면 중간권은 50에서 80km입니다. 자, 50에서 80km고 수증기가 없어가지고 기상현상이 없어요. 이거는 자, 불안정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성층권에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다가 중간권부터 다시 온도가 떨어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까지는 오존이 계속해서 많아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생성된 오존도 희한하게도 자외선에 의해서 다시 햇빛에 의해서 다시 분해가 됩니다. 다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분해됐을 때 분해되면서도 흡수는 하죠. 흡수하면서 열은 받았는데 분해되니까 점점 분해까지 되니까 여기 구간까지 갔을 때는 이제 오존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 없으니까 열을 흡수 못하니까 점점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 위로 갈수록 떨어지냐면 땅에 햇빛이 다 내려찌는데 우리 지구 그 지면에 여기에 온도가 높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자, 땅하고 공기하고 동시에 가열했을 때 누가 더 빨리 가열되냐면 땅이 더 빨리 가열돼요. 자, 이 복사열이 위에까지 이제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50km까지 위에 갔는데 상공 도달이 안 되죠. 그리고 뭐 햇빛 흡수도 오존이 없으니까 더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온도를 계속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중간권 계면, 그러니까 열권하고 경계가 중간권 계면이라고 하거든요. 자, 대륙권하고 성층권 경계를 대륙권 계면, 성층권하고 중간권 경계를 성층권 계면, 이렇게 계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열권하고 중간권의 계면, 경계, 중간권 계면에서 온도가 제일 많이 떨어져 갖고 마이너스 90에서 130도까지 또 떨어진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됐고, 온도가 갈수록 떨어지니까 대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자, 밑에가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다시 차가워지니까 내려오죠. 자, 대류 현상이 있네요. 그러니까 대기가 불안정하다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물이 못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공기가 이동을 한들 비나 눈이 안 내리죠. 기상현상이 없다라는 거야. 기상현상이 있는 층은 오로지 대륙권. 이해되셨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중간권도 불안정이다. 성층은 안정이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권인데, 열권은 이제 80km 이상이에요.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열권에서는 특이한 특징이 모든 분자들이 원자 상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배웠던 공기의 조성 중에 질소, 산소, 그 다음에 뭐 아르곤, 뭐 탄산가스, 뭐 이런 애들 등등등 있는데, 얘네들이 다 이 열을 받다 보니까 햇빛에 의해서 N 라디칼,
N 라디칼 이렇게 쪼개져요. 하나짜리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여기도 뭐 하나하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함량이 적었던 애들이 많은 함량으로 올라오는 애 중에 하나가 헬륨이에요. 대기에서도 그래도 적은 함량은 아니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함량으로 열권에 존재하고 수소도 굉장히 많은 함량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질들이 이런 분자 형태가 아니라 원자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층 또는 해리층, 전리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해리층은 굉장히 반응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굉장히 흥분된 상태예요. 이 원자들이. 자, 보통 이 분자로 돼 있을 때는 안정적인데 떨어지면은 굉장히 해리 상태, 전리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 모든 원자들이 전리 상태, 해리 상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해리층 또는 전리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권으로 가면은 얘네들이 분해되면서 뭘 하냐면 이 햇빛들을 다 흡수를 하죠. 흡수하니까 온도가 위로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직 순차대로 쭉 그려보면 자, 여기가 고도고 여기가 지금 온도라고 했을 때 처음에 대륙권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졌죠. 성층권은 오존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권 됐을 때 계속 떨어져갖고 최저까지 떨어졌다가 열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해되는 동안에 열을 계속해서 흡수하니까 우주, 태양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륙권은 불안정, 안정? 불안정이죠. 여러분들 이 그래프만 보도 이제 감이 오는 게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다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겠네? 불안정한 대기. 자, 이런 대기는요? 안정한 대기. 또는 이제 뭐 역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온이 반대로 뒤집어져서 기온 역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중간권은 다시 뭐예요? 불안정이 되겠죠. 그 다음 열권은요? 안정하다. 요거 그냥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수직 구조 알아보고 그 다음 이제 온열 조건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암기인데 수치 암기 같이 한번 해보죠.